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세일즈성공회협회 대표 코치를 맡고 있는 안교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쉽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요, 지금보다 최소한 20% 아니 30% 저는 2배까지도 충분히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오늘 이 영상은요, 끝까지 보셔야 할 거예요. 영업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업의 꽃을 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영업의 꽃은 소개라고 생각해요. 고객을 개척하는 개척 시스템은 누구나 배우고 노력하면 만들어낼 수 있지만, 소개라는 건 정말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니까요. 개척에서 소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탑클래스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죠. 보통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은요, 고객들에게 소개 좀 많이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 한마디, 멘트 하나 하는 걸로 소개 영업을 끝내버리고 말죠. 그렇게 소개 영업을 끝내고 나면 고객들이 정말 소개를 많이 시켜주던가요? 아니죠.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는 고객들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처음 고객과 계약을 하고 나서요, 석 달 안에 몇 번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몇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떤 서비스와 선물을 전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에게 무조건 선물과 서비스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만큼 충분히 나도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문지나 소개지를 내미셔서요,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유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소개를 나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게 꼭 3명의 고객을 채울 수 있도록 설문지를 유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약이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상관없이 이 설문지에 3명을 다 채워준 것만으로도 이 고객에게는 식사나 작은 선물을 챙겨드리곤 했죠. 그러면서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한 번 소개를 해준 고객들일수록 더 많은 고객들을 소개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명을 채워주면 그 후에 이 3분들을 만나고요, 또 다시 식사 자리를 만들거나 선물을 전달하면서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대표님들 소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준비했고 앞으로 3분만 더 이렇게 소개해주시면 제가 어떤 선물 더 준비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꼭 소개시켜준 고객들을요, 소개받은 고객보다 더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선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맞춤 정장을 많이 해드렸고요, 아니면 리조트 상품권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좋은 식사권을 선물하곤 했죠. 자, 여기까지의 중요성은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의 영업 꿀팁, 저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여기서부터 진짜 꿀팁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는 정보력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도 지인들이나 영업사원들한테요, 고객을 소개시켜주면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거 구매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럼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게 끝이에요. 99%의 영업사원이요, 이 정도만 물어보고요, 여기서 대화가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99%의 영업사원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여요.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제품에 대한 관심 정도이지, 내가 소개시켜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영업사원은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 고객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고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내가 알아야 그 고객을 위해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객이 저에게 새로운 고객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님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하시는 고객이에요? 그랬더니 학창시절부터 친구야 말씀하시길래, 그분 성격은 어떠세요? 물었더니 대부분 남자들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격? 아주 성격 족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미 나는 그 고객을 만나기 전에 소개시켜준 대표님을 통해서 그 고객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가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현장에서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개받은 고객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A 대표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엄청 친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그 대표님 학창시절에도
이걸로 장난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장난 아니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당부하셨어요. 대표님 성격 정말 불같으니까 챙겨줄 거 확실히 챙겨주고 일 꼼꼼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당부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고객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 새끼는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아니야 옛날에나 그랬지 뭘. 지금은 아니야 한물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분은요 제가 이 멘트를 하는 순간 이분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버린 거죠. 나는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요 이 말을 약간만 각색해서 이 고객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살며시 칭찬을 선물해 드린 거죠. 제가 던진 이 고객에 대한 정보와 이 작은 칭찬만으로도요 이 고객은 지금 저에게 마음의 문을 모두 열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고객과 계약을 하는 일은 너무나 쉬워지죠. 이미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갔기 때문에 백전백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개받는 고객에 대한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어가셔야 돼요. 그냥 전화번호, 어떤 상품을 구매할 건지 이 정도만 가지고는요 절대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만의 최고의 영업 비밀을 공개해 드릴게요. 내가 소개받은 고객이든 아니면 신규 고객이건 상관없이요 최대한 그 고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있어야만 고객과의 이 비즈니스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우위에만 쓸 수 있다면 영업에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거는요 너무나 쉬운 일이 돼버리죠. 제가 여기서 저의 최고의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고객이건 신규 고객이건 상관없어요. 최소한 20분, 30분이라도 시간을 들이셔서요 SNS, 페북, 인스타, 카카오톡 프로필, 카카오 스토리 전부 검색해서 뒤지세요. 어떻게든 이 고객에 대한 최대한 정보를 내가 이끌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고객의 SNS를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영업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이고요. 저는 이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심리학 책들을 읽고 고객들을 만나면서 하나씩 터득한 저만의 생각이고 저의 노하우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고객의 SNS를 찾아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케이스는요 바로 정치적인 글이나 사진, 뉴스 이런 것들을 피드에 올리시는 분들을요 가장 좋아해요. 저는 고객의 피드에 어떤 이런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묻어나면요 오케이 이 고객은 무조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피보다 진한 것이 정치적 사상이니까요. 특히 요새처럼 정치적 성향에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런 시기에는요 이건 처음 만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최근에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고객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 SNS를 검색해보니까 페북에 이분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피드에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광화문이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곳인가요? 보수들의 성지가 지금 광화문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일이 손쉽게 풀리죠. 저는 그 피드를 보면서 오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고객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처음 이 고객을 만나서 저는 이 고객에게 제일 먼저 던진 화두가 이거였어요. 대표님 요새 어떠세요? 요새 경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정말 죽는다는 얘기만 나와요. 정말 요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뉴스를 못 보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얼마 전에는 너무 열받아서 정말 태극기 들고요 광화문 가려다 참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뚝뚝한 고객이요 바로 응수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은 최악이야. 내가 웬만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은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 정말 지금 대한민국 최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뭐 자기의 정치적 사상이나 지금 대통령의 욕을 뭐 끊임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분의 대화에 최대한 맞장구를 치면서 이분의 의견에 동의해 주죠. 그럼 이 고객은 저를 지금 처음 만났지만 지금 이 고객의 마음은 저에게 완전히 열려버린 거죠. 저는 이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의 의견에 최대한 동조해 주죠. 그게 같은 편이 되는 길이고 가장 쉽게 계약을 끌어내는 길이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상품을 팔건 어떤 고객을 만났건 간에 나의 일은 수월하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제가 만난 고객이 진보의 성향을 띠고 있다면 저는 그 순간은요 극진보가 되어서 저의 사상을 토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려면요 뉴스나 신문 많이 보시면서요 현재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이나 경제, 정치적 사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에 자기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의 사진으로만 가득 차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따님 너무 이쁘시던데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딸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대화를 한 단계 더 끌고 들어가죠. 애기 사진 보니까
대표님도 젊으셨을 때 장난 아니셨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요, 칭찬을 슬며시 던져요. 저는 지금 이 고객의 아이를 칭찬하면서 이 아이를 칭찬함과 동시에 이 대표님에게도 칭찬을 던진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이건 본인의 칭찬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을 떠나서요, SNS에 본인에 관한 것보다 아이들의 사진이 많다는 건 현재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고 보기가 쉬워요. 예전에는 나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모든 관심사가 이 아이에게 넘어가면서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객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 아이를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요, 저의 모든 포커스를 이 고객에게 맞춰줘요. 이 고객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요, 많은 칭찬을 해드리고 이 고객의 장점을 최대한 찾아내주죠. 그리고 선물을 할 때도 아이 것 하나와 꼭 이 부모님 거 하나를 같이 선물해요. 지금 당신에겐 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바라보는 나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전에 저희 고객 중에 58년생 고객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 고객에게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하나 선물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은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살았지 자기가 여자가 되어 뭔가를 받아본 적은 많이 없었던 거죠. 초콜릿 바구니 하나를 선물하면서 그 고객과 새로운 계약을 또 창출해낼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자존감이 떨어진 고객들은 그 고객에게 최대한 집중해서 자존감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고객은 지금 내가 어떤 상품을 팔건 상관없이요, 무조건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의 고객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고객들을 보면요, 독사진보다 유독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많은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고객들의 특징은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사진들도 많고요, 항상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을 담은 사진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 꼭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사진을 올린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르시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대요. 이런 나르시즘이 강한 고객들은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닥치고 칭찬, 칭찬, 칭찬입니다. 나르시즘을 가진 고객들은요, 본인의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가 돋보이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을 최고로 띄워주고 칭찬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영업사원들의 가장 큰 임무인 거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은 나르시즘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들에게는 최대한 많은 공을 드려요. 왜냐? 이런 고객의 부류일수록 지금 자신이 맺은 계약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또한 굉장히 좋아요. 이런 고객들일수록 지인, 대인 관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한번 이 고객에만 공을 들여놓으면 두고두고 계속해서 5명, 10명 이 정도의 고객들을요, 소개를 시켜주죠. 왜? 자신이 맺은 계약이 최고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대인관계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고객 부류 중에 최고로 공을 들여야 하는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런 나르시즘이 강한 부류의 고객이에요. 자, 이게 제가 SNS를 통해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 저만의 비밀이었는데요, 굉장히 따라하기 쉽지 않나요? 10분, 20분만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10%, 20% 아니 2배, 3배 더 높은 실적을 거두실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 말고도요, 지금 제가 SNS를 통해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 꿀팁들을요,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른 노하우들은요, 두 번째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들의 정보를 중요시해야 하는 이유는요, 비즈니스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은 내가 어떤 상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고객을 얼마나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냐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요, 내가 기존에 나와 계약을 맺었던 모든 고객들 SNS를 찾아내셔가지고요, 고객들과 전부 다 친구 추가 맺어주시고 꼭 좋아요랑 댓글 아끼지 마세요. 좋아요랑 댓글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지금 내 모든 고객들 찾아내서 꼭 친구 추가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기존에 나와 계약을 했던 고객들, 그리고 나의 잠재 고객들, 예비 고객들과 모두 친구 추가를 맺었을 때요, 이 고객들이 내 피드에 내가 맨날 술 먹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런 사진들만 올라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겠죠. 나의 SNS는 나의 고객들이 본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사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피드를 가득 채우시길 바래요. 그래야 고객들도 당신의 피드를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과 한번 계약해봐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대장TV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만의 연봉 10억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관련 영상들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